비타민의 왕 중의 왕이에요. 그리고 면역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이 글루타티온은 일명 비타민 아마 G에서 글루타티온의 약자로 비타민 G 그리고 또 B2라고도 하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항암제인 글루타티온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도 Cancer Step Outside the Box라고 하는 암, 수술, 항암, 방사선의 3대 대중요법의 이 박스에서 그 프레임의 고정관념의 틀에서 좀 나와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암, 자연치유 백과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루타티온은 아시는 것처럼 간 해독의 최고이고 면역력을 쑥쑥 올려서 림프구 쑥쑥 암세포 짜이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 간 기능 그리고 간 보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피부 미백에 자 비포 애프터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비욘세라고 아실 거예요. 이 친구가 글루타티온 주사 글루타티온 하면 미백 주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 보면 황달기가 오고 그다음에 흑달기가 오고 그러면서 얼굴색이 칙칙해지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간 기능이 황달 흑달기가 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글루타티온 하면 많은 사람들이 팝스타 비욘세 미백 주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성형을 위해서 피부과에 가셔서 가장 많이 맞는 주사가 바로 글루타티온 미백 주사라고 해요. 그리고 신데렐라 주사 이런 것들을 많이 맞는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 비욘세 주사라고 알려져 있는 간 해독제, 면역력 끝판왕인 비타민 G, B2인 글루타티온은 과연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간을 해독하는데 가장 많이 필요한 기능이 바로 글루타티온이 제대로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글루타티온이 우리 몸에 충분하게 분비가 될 때는 우리 몸에 있는 외부 환경 호르몬 같은 외부 독소나 또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들이 들어와서 1단계, 2단계를 통해서 지용성 분자가 중간 대사 분자인 비타민 A나 비타민 C나 비타민 C도 이 담석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글루타티온이 잘 생성되도록 도와줍니다. 비타민 E나 B군은 어제 공부하신 것처럼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를 맞추는데 뭐가 중요하다고 공부하셨습니까? 오메가3와 오메가6가 1대1에서 1대4 이하의 이 균형을 맞춰주면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염증 수치가 떨어져서 따라서 이 지용성 분자가 수용성으로 이 전환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실리마린, 왜 암 환자들이 간암 환자 외에도 많은 분들이 천연 항암제인 대체의학에서 많이 쓰는 뭐 골든실루트나 또는 에키네시아나 뭐 하여튼 베리베리 성분이 들어가 있는 또 다른 명명으로라도 히드라스틴이나 뭐 중국에서는 황기라고도 불리고요. 이런 골든실루트나 이런 천연 항암제를 쓰시기도 하면서 실리마린을 많이 쓰세요. 자, 실리마린이 뭡니까? 우리 공부들 하셔서 아시죠? 실리마린이 뭐죠? 예? 엉겅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한국에서는 엉겅키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동안 이 암 전문가들이 그리고 저 밭에 온 밭을 다니면서 엉겅키 밭을 그냥 많이 밭대기로 많이 샀대요. 일본에서 이제 간암 환자들 치료하기 위해서 엉겅키 밭을 많이 샀다고 하는데 바로 그 엉겅키가 실리마린의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마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글루타티온을 따로 영양제로 보조제로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되면 외부에 있는 독소나 인체 내부에 있는 독소가 이런 중간대사 분자인 비타민 A, C, E군이나 햇빛을 통해서도 D3나 그리고 비타민 B군으로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를 맞춰주기도 하고 또 칼슘이나 그리고 간을 해독하고 보호하는 실리마린이나 글루타티온을 통해서 이런 지용성 분자가 중간대사 분자를 통해서 바로 이 몸에 있는 모든 노폐물들을 간에 축적되어 있는 담석이나 뭐 결석들 이런 노폐물들이 바로 수용성으로 전환되면서 장으로 가서 대변으로 노폐물이 빠지고 그다음에 신장으로 가서 소변으로 노폐물이 해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왜 간이 그렇게 중요한지
질병의 관문이라고 불릴 정도로 간 기능이 손상되어 있을 때는 간에 부유되어 있는 모든 독소들을 통해서 대부분의 만성 질환에 노출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글루타티온이 이제 우리 몸에서 어떤 그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자, 글루타티온의 베네피스를 좀 보니까 글루타티온은요, support health and immune function, 건강과 이 면역 기능을 지지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이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또 글루타티온은 detoxifying antioxidant, 해독해주는 항산화제이며 또 무엇 중에 하나냐면 인간의 몸에서 가장 강력하게 항산화 작용을 하는 항산화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아침에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는 그 치료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약을 다 드셨어요. 하늘마을 주방에 가셔서 약을 다 드셨어요. 글루타티온이 잘 분비되도록 하는 약을 드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침에 7시 20분에 나오셔서 뭐부터 드셨어요? 예, 뭐부터 드셨어요? 예, 사과 드셨어요. 왜 여러분들이 간 청소할 때 이 사과를 드시는 줄 아세요? 6일 동안 지금 사과 주스를 드시는 분들 계세요. 왜 사과 주스를 드시죠? 왜 드세요? 우리 이 여사님 왜 드시는 것 같으세요? 간 청소 다 공부하셨는데 모르시겠어요? 6일 동안 딱딱한 담석들을 뭐가 녹여요? 사과에 있는 사과산이 녹여줍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사과 주스에도 예민하세요. 100% 사과 착즙을 했어도 당이기 때문에 혹시 하고 염려하시기 때문에 사과와 산 가루로 이 담석들을 부드럽게 용해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사과는 이 간 기능에 상당히 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옛날에 궁중에서 왕들이 먹던 가장 귀한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뭡니까? 여기 보시니까 뭔 것 같으세요? 아스파라거스. 뭐가 많아요? 아스파라거스? 단백질? 예, 아스파라거스는 신장이나 간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이 신장의 결석이나 간의 담석을 녹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죠. 왜 그러냐면 글루타티온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왜 아침마다 여기서 하늘마을에서 먹는 걸 쫙 봤더니 사과, 아보카도 매일 드시는데 처음에 아보카도를 접하시는 분들은 호박인 줄 아시고 안 드셨대요. 자, 아보카도는 지방 중에서 이 필수 지방산이 가장 다량 많이 함유되어 있기는 하나 콜트 에셀스템 박사는 심장혈관이 막혔거나 뇌혈관이 막혔을 때는 기름을 압축해 놓은 것은 정말 당근이고 심지어 아보카도 정도도 아보카도까지라도 제한하라고 할 만큼 지방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보카도는 우리 환우분들이 가장 좋은 지방으로 많이들 애용하시는 건데 아보카도에 역시 뭐가 많아요? 글루타티온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간을 해독하거나 간을 보호하는 데 아주 특별한 작용을 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 하버드 의대의 통계 데이터, 존스 호킨스의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간암 환자에게 최고의 치료제를 보았어요. 간 해독과 그리고 간을 보호하는 데 최고의 치료제가 최근에는 계속 논문에는 브로콜리가 굉장히 효과적인 것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브로콜리나 양배추나 또 미니 양배추나 또 콜리플라워 이러한 십자가 채소가 왜 암 환자가 약으로 드셔야 되는지를 여러분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에 있는 뭐가? 양배추에 있는 설포라판 성분이 글루타티온이 잘 생성돼서 대장이 폐색되어 있는 분들에게 대장 폐색이 뚫리면서 간 기능까지 해독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작용을 하는 게 이 브로콜리에 있는 설포라판 성분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그 브로콜리를 아침마다 왜 드시는지를 아시면서 이해하시면서 드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뽀빠이 아저씨 뭐 먹어요? 예, 브루투스를 무찌르기 위해서 올리브가 도와줘요 뽀빠이, 구해줘요 뽀빠이 하고 SOS 치면 뭘 먹어요? 시금치 캔을 먹고 나면 갑자기 근육통이 막 생기면서 힘이 세어집니다. 왜냐하면 글루타티온 성분이 간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니까 에너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에너지로 전환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몽과 도마도습,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왜 맨날 히포습을 도마도를 끓이면 끓일수록 도마도는 리코핀 상승 효과가 좋아요. 사실은 생식보다는 로프로 50도 이하의 요리가 효소가 파괴되지 않는 음식들이 간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도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끓이면 끓일수록 리코핀 상승 효과가 높아서 이 레시틴이 상당히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도마도는 전립선에만 특효약이 아니라 모든 환우분들이 간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글루타티온 분비를 원활하게 돕기 위해서는 도마도를 매일 드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파슬리는 장식용으로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새 어저께 연락을 받았는데 저희 이제 우리 3월 23일부터 저와 함께 강의하게 될 우리 건강 강사분이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신데 뭐 이 강원도에 있는 아주 유명한 무슨 그 리조트에서 이 조리사들 30명을 이제 이 비건 채식과 로푸드를 강의해 달라고 이제 그 연락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요새는 호텔에서도 이 비건 채식과 건강 요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대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호텔에서 파슬리나 여기서도 파슬리를 종종 내면요. 여러분들은 장식용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럼 저는 아이고 신났다 하고 제가 파슬리를 가서 먹게 되는데 파슬리를 드시면 간 기능을 좋게 하는 글루타티온이 잘 분비가 됩니다. 배도 그래요. 자궁경부암 환자에게 가장 특효약이 배죠. 이뇨작용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 배가 상당한 이뇨작용을 하는데 배를 자주 드시다 보면 이뇨작용도 잘 되고 글루타티온이 잘 생성되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베타카로틴의 1위인 당근 역시 글루타티온이 잘 재생되도록 도와주고요. 오렌지도 그렇고 마늘이나 양파에 있는 이 황이나 아릴 성분들이 상당히 우리 모든 암에 가장 그 항암 작용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보니까 십자화과 채소와 마늘과 양파에 있는 이 황 성분들, 알릴 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종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간에서 글루타티온이 잘 나오도록 분비해 주기 때문에 질병의 관문인 간이 튼튼하니까 그 다음이 고속도로로 연쇄적으로 몸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루타티온이 우리 몸에 어떤 이러한 이점이 있냐면 면역력을 쑥쑥 올려서 아주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욘세의 미백 주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요 특별히 글루타티온 요새요 막 패치를 막 요새 많은 의사들이 나와서 글루타티온 패치하고 뭐 그 알약으로 먹는 것들 많이 찾으시는데 사실 글루타티온은요 남성분들이 술 담배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모든 암 환우분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이 영양소가 바로 글루타티온입니다. 면역력을 쑥쑥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글루타티온은 이 비타민 C보다 비타민 C를 계속 드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죠. 비타민 C 여러분 왜 드세요? 암 환자들이요. 항암 중에 비타민 C를 드시면 항암 효과가 떨어질 정도로 비타민 C의 효능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타민 C는 이 면역력을 올리는데 많이 활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항암 끝난 후에 비타민 C들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타민 C 고용량 주사를 맞기도 하고 이제 뭡니까 아주 3,000씩 많이 드시기도 하는데 사실 면역력을 올리는데 비타민 C보다 여기 보니까 10배도 아니고 무려 100배 더 제곱 더 강력한 게 뭐냐면 간 기능이 좋아야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간이 무너지면 차례로 무너져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쫘르르 무너지게 되는 게 바로 이 간 기능이 어떠냐에 따라서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보다도 면역력을 올리는 게 100배 더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글루타티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글루타티온 영양제를 사서 드셔야 되나? 왜 그 내추럴 메디신에서 앨런 게비 박사를 통한 그 많은 자연치유 의사들이 이 많은 암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건강하신 분들도 글루타티온이나 또는 실리마린이나 또는 다른 이름 엉겅퀴나 밀크시슬이나 리버 서포트를 계속적으로 먹으라고 권유하는지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글루타티온이 몸에서 잘 분비가 되면 만병통치약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환우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글루타티온이 잘 생성되는 방법을 오늘 조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글루타티온으로 유명한 그 마크 하이멘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을 걸리지 않으려면 건강하시려면 글루타티온이 잘 생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글루타티온은 이렇게 질병을 예방하기도 하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분자 중에 하나이고요. 자, 보세요. 글루타티온으로 몸이 건강해지지 않는 부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노화를 촉진시키는데 글루타티온이 잘 나오면 노화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이 되시려면 언제나 여러분이 젊어지시려면 뭘 드셔야 되냐면 글루타티온이 잘 나오는 음식을 드셔야 여러분이 이 노화를 방지할 수가 있고 암이나 또는 심장혈관이 막히는 거나 또 뇌혈관 질환, 뇌를 보호하는 데도 상당히 이 도움을 주는 것이 또 글루타티온입니다. 게다가 이제 자폐나 알츠하이머, 뇌경색, 모야모야, 뇌졸중
역시 글루타티온이 잘 분비가 되면 뇌질환의 이 뇌병변에도 영양소를 잘 공급할 수가 있어서 역시 뇌병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의 어머니고 해독제의 왕이고 면역 시스템의 명주의자예요. 그래서 면역 끝판왕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캔서 디톡스 is the answer. 자, 제 음성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예, 경상도 사투리도 아닌데.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암은 무엇이 답이다? 암은 무엇이 답이다? 디톡스, 해독이 답이에요. 자, 해독 기능을 살리시려면 뭘 드시면 되겠어요? 글루타티온이 우리 몸에서 잘 분비되도록 해주시면 여러분의 암이 빨리 동면 상태에 들어가실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 마크 하이멘 박사님의 이 글루타티온에 대한 설명들을 잘 이해하시고요. 자, 또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글루타티온 단 한 가지만 몸에서 잘 분비되어도 암이 더 이상 재발되거나 전이되지 않습니다. 간에서 잡아주니까. 간에서 잡아주지 못하고 부유되어서 떠내려갈 때 재발되고 전이된다는 우리 암 전문가들의 이야기 5단계 해독할 때 배우신 거 기억나십니까? 간 청소할 때 배우셨어요. 그래서 글루타티온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 중에 항산화제가 바로 글루타티온인데 이 글루타티온은 이 활성산소가 특별히 비타민 C나 비타민 E 그리고 비타민 B 컴플렉스 그것으로부터 이제 리포산으로 그다음 마지막으로 글루타티온으로 넘겨져서 글루타티온은 여기 보니까 뭐를 냉각시켜요? 활성산소를 그냥 얼려버려요. 냉각시켜버려요. 그래서 항산화제가 우리 몸이 산화되지 않도록 저항하는 역할을 하면서 다른 항산화제를 재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글루타티온의 주된 기능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DNA가 손상이 됐을 때 정상세포는 어느 정도 복제가 끝나고 나면 복제를 더 이상 하지 않지만 암세포는 오토파지 명령을 받지 않기 시작하면 뇌의 브레인 커맨드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억제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이 복제를 이 망가진 세포를 찍어낸다고 be out of control 이 셀룰라 디비전을 이룬다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손상된 DNA를 이 수리하는데 글루타티온이 간에서 글루타티온이 잘 나오면요. 손상된 이 세포들을 정상화 복귀시키는데 가장 많이 기여하는 것이 또한 글루타티온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왜 간에서 글루타티온이 잘 분비되어야 하는지 여러분이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게다가 이제 단백질이나 지방이 이 정상적인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이 거의 다 암 환자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인 IGF-1이나 메띠오닌은 무엇에 의존한다? 암세포는 IGF-1이나 메띠오닌에 의존한다. 다시 말하면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에 의존하기 때문에 글루타티온이 간에서 잘 분비되면 IGF-1이나 메띠오닌조차도 대사순환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엔자임, 살아있는 효소. 그래서 많은 암 환자들은 죽은 음식 대신에 뭘 드셔야 돼요? 효소가 살아있는 산 음식, 로푸드를 드셔야 돼요. 그래서 3월 23일부터 하는 이 세미나에서 여러분들이 로푸드가 뭔지를 좀 배우셔야 돼요. 제 유리촉의 앞부분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앞부분은 기본이에요. 비건 채식 요리고요. 뒷부분은 뭐예요? 제가 29년 동안 암 환자를 케어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비건 채식 요리도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사실 몸을 치료하는 건 811을 기억하세요 해서 더글러스 그레이엄 박사가 811에 대한 산음식 죽은 음식이라는 책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이 만성질환에 노출되는 이유는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아서인데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산음식 때문에. 대신에 죽은 음식을 계속 조리해서 효소를 다 파괴한 그러한 음식 때문에 우리 세포가 다 병이 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은 음식 때문에 산 음식으로 효소를 살린 채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게 로푸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글루타티온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굿 뉴스가 있어요. 굿 뉴스가. 아무리 재발되고 전이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요. 놀랍게도 우리의 간은 6주 만에 재생됩니다. 그래서 여기 5단계 해독을 하면 처음에 오실 때 황달기, 흑달기 시커머신 분들이 5단계 해독이 끝나고 나면 피부가 미백 주사 맞은 것처럼 하얗게 돌아오는 것을 웃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처음 들어오실 때 비포 애프터를 좀 찍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좋은 소식은 6주 만에 간세포가 재생돼서 글루타티온이 분비되지 않던 분들도 글루타티온이 생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독이 돼서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고,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려면 어저께 보니까 동물성 지방 대신에 필수 지방산이 들어가면 세포에 산소가 들어줄 수 있도록 열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산 음식을 계속 드시다 보면 우리 몸이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이렇게 간을 해독하는 그런 산 음식들로 드시다 보면 글루타티온이 자동적으로 생성되어져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시고 아무리 좋은 항암요법을 많이 하시고 아무리 좋은 고압 산소 치료를 많이 하신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있거나 계속적인 트라우마나 그런 상황이 있거나 또는 특별히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 화학적인 요법들은 항암제의 특성이 뭔지 아시죠? 베이스가 2차 세계대전 때 질소가스로부터 비롯되어지기 때문에 산소를 질식시켜 버릴까요? 산소가 생겨나게 할까요? 그것만 봐도 아실 수 있죠. 무산소 가운데서 현기성 호흡 가운데서 암세포는 계속 증식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몸은 숲과 같습니다. 몸 전체를 보셔야 돼요. 머리도, 유방도, 신장도, 간도, 다리도 다 보셔야 돼. 숲을 다 보셔야 되는데 뭐만 봐요? 나무 한 그루. 유방에는 유방, 왼쪽에 유방암이 있으니까 왼쪽 유방 절제해내면 끝나는 줄 아세요. 그래서 무자별로 아주 무자비하게 무차별로 사격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오히려 좋았을 것을 계속 무차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암세포는 더 독해집니다. 사실 암세포는 어떻게 보면 고마운 존재예요. 우리 몸에 이 암세포가 다른 데로 떠돌지 못하도록 붙들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암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책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안드레아스 모리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방사선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글루타티온이 마르겠죠. 글루타티온이 자생되어질 수 없습니다. 게다가 계속 인체에 독소가 되는 동물성 단백질이나 또는 동물성 지방 같은 산성 음식이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그런 고기, 생선, 우유, 계란과 같은 암세포의 먹이를 계속 공급하시는 동안은 이러한 불량 식단은 글루타티온이 재생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글루타티온을 분비하는 데 성공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글루타티온이 어떻게 공급되어야 되는지를 좀 보자면 20대, 30대에는 거의 8, 90%까지 글루타티온이 잘 분비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10년마다 약 15%가 감소가 돼서 우리가 노화된다는 것은 뭐냐면 몸에서 글루타티온이 자생적으로 분비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주름살이 생기고 흰머리가 나고 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루타티온이 왜 그렇게 요새 글루타티온 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노화되지 않고 젊고 유소영으로 건강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글루타티온이 몸에서 잘 생성되도록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면역력이 낮아지면 질병이 생기고 생산적인 면역 시스템을 위해서 글루타티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약해지게 되면 우리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게 되면 글루타티온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노화가 되고 많은 만성 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글루타티온이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비밀이 있습니다. 글루타티온이 잘 분비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게 왜 하버드 의대에서 존스 홉킨스에서 많은 간암 환자들에게 모든 암 환자들에게 아침마다 십자가 채소를 계속적으로 매 식단의 약으로 먹이냐면 이 황이 풍부한 음식들이 마늘, 양파와 같은 황이 풍부한 음식 그리고 브로콜리, 양배추 이런 십자가 채소에는 이 황이 풍부하기 때문에 글루타티온이 분비될 수 있도록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간암 환자 가장 좋은 해독제로 브로콜리를 1위로 이 하버드에서 꼽았던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브로콜리가 왜 나오는지 이제는 이해하시겠죠. 이거 일주일 쉬어야지 하시면 여러분에 있는 글루타티온이 일주일 동안 손해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음식이 약이 되게 드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황은 이렇게 MSM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이 황을 또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유황오리 거기에다가
드시면 황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 암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 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당히 높아서 아직도 식단에서 이 동물성을 제한하지 않으셨나 보네요. 그럼 뭐라 그러시냐면 어머 무슨 말씀이세요? 저 고기 안 먹어요. 저 닭고기도 안 먹고 뭐 소고기도 안 먹고 돼지고기도 안 먹어요. 아참 오리만 먹는다. 하시면서 오리발냄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예 유황오리 드시면서 자 황은 끈적하면서 나르는 종이장처럼 활동하는 냄새가 약간 나는 분자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중금속이나 그리고 활성산소 같은 아주 나쁜 놈들을 제거하는 게 바로 이 간에서 글루타티온이 잘 분비되어지면 담즙에 운반돼서 대변으로 쭉쭉쭉쭉 이 배출이 되어지기 때문에 간의 독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또 신장에서 소변으로 이 독소들이 잘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글루타티온이라고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루타티온이 우리 몸에서 어디에 이제 음식 중에는 어떤 데 많나? 예, 요거는 한국식품과학 회지에서 2009년자 발표인데요. 배추에도 글루타티온이 좀 들어있습니다. 25.44%, 아스파라거스에 37.8%, 보리, 새싹보리가 또 강력한 항암제라고 보리들 많이 드시는데 보리가 41.6%, 자 브로콜리는 62.26%. 한국 데이터하고 미국 데이터는 좀 다르네요. 자 그런데 강낭콩, 여러분 아침마다 뭐 드세요 밥에? 반드시 콩을 넣어서 드시죠. 예, 곡식 단백질에는 뭐가 부족해요? 라이신이 부족하고 콩 단백질에 메티오닌을 보충하기 위해서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궁합이 가장 나쁜 궁합이지만 예외가 있는데 밥입니다. 그죠? 곡식과 콩과의 배합은 완전 단백질을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호르몬성 암 환자들은 콩 속에 있는 레시틴 성분이 지방을 분해해요. 그래서 암덩어리는 지방이라고 이상한 돌연변이가 아니라 암덩어리를 분해해보면 실제로는 뭐예요? 지방입니다. 지방. 그래서 지방을 분해하는데 가장 많은 작용을 하는 것이 토마토 속에 있는 리코핀이고 콩 속에 있는 레시틴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방을 분해해서 종양을 억제하는 데 탁월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면 좋은데 이 한국학회지 보고로는 강낭콩이 이 글루타티온 함량이 가장 많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브로콜리나 콩을 여러분들이 매일 식단에서 매일 음식이 약이 되도록 드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리코핀만 빼서 추출해내서 먹은 것보다 이 전립선 암 환자에게 하버드 의대에서는 이 도마도 습에다가 강황에다가 대표적인 징크 성분인 아연을 이렇게 따로따로 먹었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안 났어요. 염증 수치가 절대 줄지 않았는데 같이 먹었더니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염증 수치가 팍팍팍팍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생각해 봤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비타민 이 B12 강의를 했더니 아 그러면은 비타민 B12 영양제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만 사서 먹으면 되나요? 그래서 이 전립선 암 환자들이 리코핀만 추출해 놓은 그런 영양제를 사서 먹었더니 오히려 종양 수치가 더 커져요. 그래서 어떻게 드시는 게 좋아요? 자연 그대로 음식에 있는 성분 그대로 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글루타티온은요. 축소된 다시 말하면 활동성 글루타티온은 GSH로 표기가 되고 산화된 비활동성 글루타티온은 GSSG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글루타티온 GSH가 70% 이하로 내려가면 바로 여러분들이 암에 노출이 되고 원발암에서 다른 데로 재발되고 전이되는 이유가 글루타티온 수치가 7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계속 몸이 재발되고 전이되고 하는 상태가 오고 만성질환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이 글루타티온 전구체인 브로콜리나 또 뭐 드시면 되겠어요? 콜리플라워나 예, 또 여기 보니까 콩도 드시고 예, 십자가 채소나 황과 알릴 성분이 많은 마늘이나 양파나 이런 것들로 도움을 받으셔도 좋고 또 암 환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기능이 너무 많은 대중요법에 의해서 많은 화학적인 치료에 의해서 산소 포화도를 너무 떨어뜨려 놔서 간에서 글루타티온을 재생하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글루타티온을 직접 드셔도 되고 또 비타민C를 드시는 분들도 있고 글루타티온 전구체들이죠 또 그다음에 실리마린이나 리버서포트로 간을 보호하거나 해독하는 이 엉겅퀴 계열의 그런 천연 치료제들을 드실 때도 글루타티온이 잘 재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항암이나 방사선이나 대중요법을 많이 하신 분들은 글루타티온이 자체적으로 생성되어지기까지는 여러분이 리버서포트나 실리마린으로 또는 글루타티온으로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 외에 뭐 이렇게 글루타티온이 어느 정도 분비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음식으로만 잘 제공을 하셔도 이 간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여러분이 만성 질환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족하신 분들은 글루타티온 수치가 70 이하다 싶을 때는 이 글루타티온 정구체, 지금까지 배우신 글루타티온 정구체를 드시면서 여러분의 간 기능을 수보를 하셔야 다른 기능으로 재발되거나 전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